넓고 광활한 대륙의 땅 중국. 10살부터 기저귀 찬 3살까지 여기 아이 넷을 데리고 온 중국 대륙을 누비고 있는 용감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연히 인연이 되고 살아가는 모습이 공부가 되는 곳. 진실한 마음을 받고 배우고 그리고 떠나고 여행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웃음과 눈물, 만남과 이별이 있는 특별한 여정. 엄청나게 높은 산까지 왔어. 기분이 어때? 그래? 여기는 삶을 배워가는 기류의 학교입니다. 멀리 중국의 서남부 50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모여 있다는 윈난성의 성도 쿤밍입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사흘째 쿤밍역에서 만난 길수씨네 가족.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기차표 좀 잘 어떻게 하지. 기차가 편하잖아 애들하고 가기는. 얘 아파가지고. 거기는 그거 화장실도 없잖아요. 원래 기차표를 챙기기로 한 건 아버지 길수씨입니다. 잘못했어요. 멀미할 것 같은데 버스 타고. 기차역에 다 와서야 표를 잘못 끄는 걸 알게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어떡해요? 내가 지금 아프잖아. 얘 지금 먹지도 않아서 계속 어제부터. 버스 타면 낫을 것 같은데? 설상가상 막내는 10까지 오르고 한국을 떠나오자마자 사건이 줄줄이 터집니다. 니네는 먹을 게 들어가냐? 들어가. 걱정하고 마음 졸이는 건 언제나 엄마 주하씨뿐. 아니 여기는 신나는 사람 당신밖에 없어. 애들은 다 괜찮아졌어 벌써. 이 상황에 어찌 저리 속이 편한지 저런 남편이 때론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아 기차표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기차표가 없대요. 차를 놓치는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뭐. 네. 근데 벌어진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게 저희 가족들의 철칙이에요. 몇 시간을 기다리고서야 어렵게 기차표를 구했습니다. 각자 배낭 하나씩만 둘러매고 떠난 여행. 대가족이 함께하는 배낭여행에서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하루 한 무더기씩 나오는 빨래입니다. 길수씨 옆 좌석엔 행선지가 같은 한 청년이 앉았습니다. Yes, come to my home. 구이양. Not Guiyang, Duyin. Near Guiyang, just near Guiyang. My mother is Miao. Yes, Miao is from their culture. Okay, they are very friendly. 중국 땅 어디에서도 길수씨네 가족은 관심의 대상. 잘 안 퍼진다. 한 가정 한 자녀인 국가에서 애 넷을 낳은 가족이라뇨. 원래 길수씨가 향하던 곳은 구이양. 그곳에서 мя오족 마을을 찾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수씨, 여기 구이양이 아닌데요?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미아오족인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 좀 작은 도시에서 내리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같이 네, 생활해 보려고. 잘못된 기차표가 또 다른 인연을 불러온 셈입니다. 청년의 고향인 뚜인시 신롱은 작은 농촌 마을. 갑작스레 낯선 외국 손님을 맞이하게 된 부모님은 길수씨 가족을 위해 아주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괴물맥이다. 맥이 엄청 크. 맥이야? 맥이다. 손님이 찾아오면 있는 정성껏 대접하고 손님이 원할 때까지 머무르게 하는 것이 мя오족의 전통. 주아 씨는 아이들에게도 식사 준비를 돕게 합니다. 여기서 엄청 귀한 요리인가 봐요. 손님 오면 대접하는 요리인가 봐요. 매기를 끓여 식초를 넣은 전통 음식 후주어.
put it on an arrow, and we set the fire. After about 10 days, it's the same with that one. Yeah, they're the same. 이 돼지고기 훈제 요리 역시 특별한 날에나 해먹는 귀한 음식입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일세니 我吃生牛菜，这样找不到。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这样给他这样找。 음식은 가리지 않고 현지인이 먹는 그대로. 이건 역시 길수 씨 가족의 여행 철칙 중 하나입니다. 다음 날 길수 씨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소싱차우 가족을 따라 나섰습니다. 때마침 오늘은 소싱차우 할아버지의 제삿날. мя오족은 제사상을 차리는 대신 무덤을 찾아와 제를 지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제사엔 동네 무당도 부릅니다. 무당이 함께하는 건 죽은 이의 혼을 불러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워보내는 가짜 돈은 영혼이 돌아갈 때 필요한 노잣돈입니다. 아빠 돈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타서 하늘로 올라가잖아. 봐봐, 연기돼서 하늘로 올라가지? 하늘에서 쓰실 돈이니까 길수 씨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물어볼 때가 좋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보고 궁금해하고 생각해보고 또 받아들이는 일. 그게 진짜 공부라 믿습니다. 우리는 삶아서 바치지? 책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고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그렇게 오늘 제사를 통해 아이들은 мя오족에 대해 또 하나 배워갑니다. 뭐 태웠어 아까? 돈. 왜 태웠어? 하늘아버지 돈 드리려고. 그래? 하늘에서 돈을 어떻게 쓰실까? 몰라? 아빠 근데 궁금한 거 있다. 그런데요. 내 돈을 택배로 보내 그냥 보내? 택배로 어떻게 하늘까지 가냐? 그날 저녁 여행을 떠나오면서 길수 씨 부부는 딱 한 가지만 아이들에게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날 있었던 일을 적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기. 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제사를 지냈다. 거기서 하늘나라에서 쓰는 돈을 태웠다. 여긴 피를 뿌린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물 바칠 때 무서웠다. 제사에서 끝. 다시 또 써야 돼. 이제 제사까지 지냈고 어른들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것들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이렇게 하루가 넘어가나 싶었는데 늦은 밤 소싱차우가 주하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일까요? I'm sorry for that. 이 묘종 마을은 손님이 오면 부부가 같이 오면 아빠하고 엄마가 같이 잠을 자지 못하고 밑에 그 거실에서 손님하고 주인하고 남자 어른하고 자고 여기서 방에서는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자는 게 전통이래요. 우리도 그 전통을 지켜야 돼요. 어디를 가든 그곳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은 지켜줘야 한다는 게 이 부부의 생각. 그런데 그게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아이 둘은 저랑 같이 자고 아이 둘은 아빠랑 같이 자고 그러는데 지금 아빠랑 같이 잔다고. 그래서 계속 떼쓰고 설명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엄마 아까 말했잖아 전통이 그거라고. 미운 7살 떼쟁이 정수의 고집 앞에서는 전통도 소용없습니다. 다 들어왔어? 한국이나 중국이나 시골에서 왁자지껄한 아이들은 반가운 손님입니다.
아무리 손님이지만 며칠을 그냥 놀고 먹을 수만은 없습니다. 밭갈기에 제법 익숙한 길수 씨와 아이들. 이 가족은 한국에서도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심었죠. 네, 그 심어서 먹는 법을 알아요. 네, 키우는 법을. 제 꿈이 원래 게임 만드는 사람인데 게임도 만들면서 농사도 지으려고요. 저는요 꿈이 피겨 스케이트거든요. 매일 활동해. 그래서 농사를 못 지을 것 같아요. 게임을 만들든 피겨스케이터가 되든 뭐든 지금처럼 즐겁게만 일할 수 있기를 길수 씨는 바랍니다. 왜? 오빠는 풍각쟁이야. 같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일하는 사이좋은 한때. 그런데 이 평화가 생각보다 오래가진 않습니다. 언니가 꺾었는데 언니가 힘들게 찾아가지고 꺾었는데 이거. 민정이가 꺾은 꽃을 정수가 빼앗아 간 것이 화근입니다. 아빠가 너 때리대? 어? 아빠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한 개 얘기했지. 때리는 거. 언제나 양보만 해야 하는 큰딸이 주아 씨는 또 안쓰럽습니다. 아니 야도 동생 돌보기 힘드니까 이게 욱하는 마음이. 정수야 앵간히 달라들어야지. 앵간히 달리. 글도 욱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다고. 그럼 냅둬. 사람들 관계를 다 망쳐버려. 경주야, 알았어. 한 놈을 겨우 달래놨다 싶었더니 이번엔 작은 놈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알았다고. 그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너도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언니 그랬지. Watch out, just watch out. 싸움은 오래가질 않습니다. 좋아도 미워도 하루 온종일 같이 지내야 하는 것이 여행. 싸움이 잦은 만큼 이해의 폭도 같이 늘어납니다. 사흘을 머물고 마을을 떠나는 날. If you still have another opportunities. 예, 땡큐. 예. 让我们再见，拜拜，早上。 소중한 인연을 가슴에 담고 양수어로 가는 길. 양수어는 물길을 따라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늘어선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침을 사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이게 중국의 아침 풍경입니다. 길수 씨도 중국 사람들처럼 만두를 사러 나왔습니다. 최대한 현지인처럼. 그게 길수 씨의 생각입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이거 공다리 하나, 콩물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빠를 닮아서일까요? 여행 일주일째. 다행히 아이들도 가리는 것 없이 중국 음식에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이 수레 자전거를 빌리자는 건 길수 씨 생각이었습니다. 연습해봤어. 자꾸 오른쪽으로 가냐? 아니 자기 내려봐봐요. 이것도 운전이 쉽지 않네. 아빠 왜? 아빠 무서워. 냥냥냥냥냥냥냥. 냥냥냥. 이건 너무 웃긴다. 이거. 아니 힘. 매번 막내 진아를 안고 애들을 챙기기가 힘들어 한꺼번에 태워가려고 했던 길수 씨. 그런데 오히려 자전거가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3월인데) 양수원은 벌써 초여름 날씨. 물을 만난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아빠는 물놀이에 나선 김에 수나미에게 수영을 가르쳐볼 생각입니다. 물을 마냥 무서워만 하던 한국에서와 달리 여기선 제법 몸을 움직입니다. 딸들도 물놀이가 즐겁긴 마찬가지입니다. 산과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물길. 아이들이 오늘의 이 풍경을 간직해주면 좋겠습니다. 풍경이 달라진다는 것은, 보는 게 달라진다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다.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무리 말로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이런 풍경 하나 보면서 내 가슴에 좀 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죠. 우리가 보고 생각했던 거 말고도 정말 다른 것이 있다는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웠으면 해요. 한바탕 물놀이를 하고 났더니
시장기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먹게요? 비쌀 것 같은데? 얼마야? 35원. 40원. 하나에 35원이면 우리 점심 먹은 것보다 비싸요. 88원. 반값보다 비싸. 그럼 오늘 어디서 먹어? 몰라. 지겹단 말이야. 사달라고 때를 쓸만도 한데 안 된다는 엄마의 말에 아이들은 또 금방 고분고분 햄버거와 스테이크를 포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 시장 가서 과일 이런 거 사주면 좋아라 하더라고요. 모든 걸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뭔가 먹는 것보다는 사실은 마음에 담고 가는 게 중요한데 뭘 먹느냐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예, 좀 좋지 않은 거 먹어도 배만 먹고 부르면 나서 돼.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되니까요. 관광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현지인들이 다니는 식당이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돌솥밥에 볶음 요리. 원하는 재료를 직접 선택해 볶아 먹는 이 요리는 싸고 푸짐합니다. 큰 접시에 15원, 우리 돈으로 3,000원 정도입니다. 한옥 몫으로 일하는 길수 씨가 이번 여행 경비로 챙겨온 돈은 7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 예산입니다. 그러니 6 식구가 먹고 자고 쓰려면 아낄 수 있는 데선 아껴야 합니다. 아빠가 도와줄게. 타봐. 용감하게. 수영에 이어 자전거 타기가 수나미의 도전 과제. 탈 수 있어.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 타. 끝까지 못 타. 수나미는 겁이 많은 편입니다. 수영도 자전거도 한국에 있을 때부터 배우고 싶어 했던 일인데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수나미가 먼저 배우겠다 나선 겁니다. 안돼. 자, 내려. 안돼. 끌고 가. 자, 오늘 세회동까지 끌고 가. 뭐야? 수나미가 탈 수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빌렸고, 그건 내가 작은 거 여기 이거 작은 거야. 일단 끌고 가. 한 번 약속한 일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게 아빠의 철칙인 건 압니다. 그래도 처음 배우는 자전거. 한 번쯤 사정을 봐줄 만도 한데 그러지 않는 아빠가 수나미는 너무 야속합니다. 몸은 항상 반듯하게. 바퀴 달린 건 균형만 잡으면 어떻게든지 갈 수 있어. 이 무게는 문제가 아니야, 수나마. 아빠 꽉 잡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아빠 꽉 잡고 가니까. 천천히 가. 문제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였단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달리니까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 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같은 일, 같은 일상이라도 보이는 풍경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지면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여행의 매력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던 곳의 하늘과 땅, 공기와 냄새까지도 모두 달라지는 게 여행. 그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게 막내 진아입니다. 냄새? 진아는 중국에 와서 부쩍 활발해졌습니다. 애벌레가 왜 여기 와 있지? 애벌레가 왜 저렇게? 길에서 우연히 본 애벌레 하나에도 마음 쓸 줄 아는 여유. 학교를 떠나 배우길 바란 것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새들이 못 잡아먹게? 그래. 요즘 수나미는 여행 가는 곳곳 지도 그리기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또 길이 있잖아. 길로 들어. 길이 없지. 길 있지. 여기 다리가 있고. 지도를 그릴 때면 왠지 자신감이 생깁니다. 첫길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건너서 가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이어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 가서 세월동안
그건 세상의 중심을 잡아나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빠는 아이들에게 자주 지도를 보여주곤 합니다. 여기서는 버스 타고 왔잖아.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려 하는지도 이렇게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지. 지도는 중요한 거야. 쓰나미도 쓰나미 마음속에 지도들을 쫙 그려가지고 우리가 여행한 데 있지 이런 거 지도로 남기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 저녁엔 아이들을 위해 일부러 여행자 카페에 들렀습니다. 大家晚上好，欢迎我们韩国的朋友天。 Hello everyone. My family is big family. Very cute. So cute. Yeah. Why? I want to see the truth, human, and the nature, and the sky, earth. 내가 사는 세상 너머에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 여행만큼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Very good experience for the children. See one big travel when you are younger is maybe never forget. Maybe one day. Yeah. Yeah, with my family. Yeah, if I have a baby, then maybe I will plan to travel all the world if I have enough money. 양수어에서의 마지막 밤. 밤거리 구경에 나섰다 찾은 가게. 좋은 음악이 나오길래 여기 지나가다가 인사하고 같이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 네, 그래가지고는 친해져가지고 거진 매일 밤 와요. 티벳 사람이 하는 악기 가게. 며칠 오가다 그새 친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어린이 4인조. 거기에 범상치 않은 차림의 아버지. 구경하러 나온 거리에서 길수 씨 가족이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아름다웠던 양수어의 산과 강, 그리고 친절했던 사람들. 아이들의 기억 속에 양수어는 오늘 밤 이 음악과 함께 남을 겁니다. 이번엔 밤기차입니다. 돈 아끼느라 아이들만 침대칸을 얻었습니다. 중국이 워낙 넓어가지고 일단 기차를 한번 탔다 하면 열 몇 시간. 근데 오늘도 지금 12시간 좀 넘게 가는 거고. 낯선 곳으로 향하는 기차는 늘 설레입니다. 다리로 가잖아? 다리는 바다보다 한 3,000m 정도 높은 산의 거진 꼭대기야. 굉장히 높은 데 있어. 그러면 티벳은 더 높겠네? 거기에서부터 쭉 티벳이라고 하는 큰 동네가 있거든? 따리에선 또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따리는 중국 서남부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그만 갔다 올게. 난 여기서 놓을 거야. 지금 놓고 가. 그래, 알았어. 무겁잖아요. 막상 도착하고 보니 오기 전 예약한 숙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대로 해. 아빠 갔다 올게. 한밤중 아이들과 낯선 도시에 떨어졌지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 뒤엔 또 좋은 일이 따라오니까요. 물어 어렵게 찾아온 게스트하우스. 그런데 반가운 인사말이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앉아. 예. 아, 집이 너무 좋아요.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효원이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효연. 효연, 서연? 네. 아, 서연이도 한국말 잘하네? 집이 정말 예뻐요, 할머니한테. 他们说家太好看了。 네, 고맙습니다. 옛날에 여기 뭐 이거 병 같은 거 의사예요. 아, 의사 하셨어요? 예예.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집은 얼마나 오래됐어요? 家已经有多长时间了？在了这个家200年。将近对对对，香，对， 8月份开花，8月。 8月份的时候开花，8月份。 前年 한국인 사위를 둔 노부부의 게스트하우스. 이번에도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습니다. 따리는 송나라 대리국의 도읍지였던 곳으로 소수민족인 바이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집은 따리에서도 몇 채 남지 않은 전통 양식의 가옥. 150년 된 개수나무가 그 오랜 역사를 말해줍니다. 처음 여행을 떠나올 땐 걱정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걸렸던 건 아이들 학교 문제. 하지만 길수 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처럼 저는 여행을 통해서 이웃은 아니지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저는 그냥 친구를 만나는 거죠. 지금 밑에서 수남이하고 4살짜리 아이하고 6살 차이 나는 아이가 놀고 있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아름다운 교육이죠. 서로가 말 조금씩 통하는 아이와 중국말, 한국말 하는 아이와 뭐 10살짜리 수남이가 만나서 서로 교육 과정을 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지만 떠나와 보니 여행은 부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 전에는 되게 부정적이고 집에 사람들 오는 것도 싫어하고 좀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살았죠. 조금만 불편한 거 있으면 항상 불평하고. 근데 버스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은 너무 넓고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게 뭐 생활에 불편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풍요로우니까 뭐 생활에 불편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지은 지 1000년이 넘은 고성을 거니는 길. 와, 저 호수 봐봐. 아니 엄청나. 멀리 길이가 40km가 넘는 얼하이호가 가족을 반깁니다. 하늘, 땅, 하늘, 땅. 말이 느려 걱정이던 진아가 말문이 트인 것처럼 여행 3주째 아이들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줍음이 많던 수남이는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는 일이 많아졌고 다툼이 잦던 민정이와 정수 역시 자매끼리 더 친해졌습니다. 여행을 떠나며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좁은 시야를 벗어나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기를. 부모의 바람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수남이가 계속 또래 아이들 근처를 맴돕니다. 학교에 등교하는 중국 친구들입니다. 한국에 있을 땐 아침마다 가기 싫어했던 학교인데 떠나고 보니 가장 그리운 것도 학교. 한국에 두고 온 친구들이 눈에 밟힙니다. 고색 창연한 옛 도시는 아름답습니다. 막내 진아와 동생들, 엄마 아빠도 모두 흥겨운데 지금 수남이에게는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번 터져나온 그리움은 금방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수남이는 왜 같이 안 쳐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요? 몰라도 돼요. 수남이 나이 이제 10살. 엄마, 아빠, 동생도 좋지만 친구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울적한 수남이 기분도 달래줄 겸 가족들은 시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딸이 시장은 마치 우리네 시골 장터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거 주세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숙제를 내줍니다. 아는 중국어 몇 개로 10원어치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오는 겁니다. 먼저 가죽하고 그리고 이거 8块1米 8块 4원? 이거하고 이거 4원. 多少件? 多少钱? 네? 1块钱. 1원. 가죽과 고무줄,
수나미가 만들려던 건 새총입니다. 손짓으로 하는 거는 잘라주려는 건 몰라요. 샀다. 구원이 되잖아. 추웠어 어째? 이제 한창 멋부리기 시작하는 민정이의 선택은 모자입니다. 이제 다 샀다. 아빠한테 가자. 아니야. 야, 그만해라. 거슬림도 남겨오는 게 좋다 했잖아. 숙소에 돌아오니 뜻밖의 상황이 수나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한테 오빠 너무 사랑하다고 말했어요. 네. 언제? 어제 밤에 할머니가 효원이 말해줬어요. 그래? 서연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4살. 서연이의 관심과 애정은 좀 과격합니다. 배 아파. 그만 꼬집어라. 아프다. 만난 지 이틀 된 아이들은 오래된 친구 마냥 스스럼이 없습니다. 가끔은 놀다 다투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제멋대로인 여동생들 때문에 화가 난 수나미.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이 꼬마 아가씨만 애가 탑니다. 만난 지 사흘 된 한국 오빠에게 푹 빠진 서연이. 이 당돌한 아가씨의 애정 표현은 거침이 없습니다. 효연이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유학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이곳 따리에 정착했습니다. 뭐 얘네들은 뭐 그냥 한 식구처럼 놀고 너무 좋아하는데 오빠랑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길수 씨도 이곳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백족들은 다 백족이하고 좀 당당하게 말하는 민족. 되게 오픈되어 있다고 그렇게 예. 다른 민족 그렇게 다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생활하게 되면 그 백족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도 많이 알아요. 저도 처음에 그걸 잘 몰라가지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여행이란 스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스며들어 살아보는 거니까요. 내가 볼 때 서연이는 오빠랑 더 있다 갈 거야? 오빠 좋아? 갈 거야? 오빠 그렇게 좋아? 너무 좋다. 나중에 수나미죠. 예. 큰애만 놓고 가세요. 선선한 바람도 사람도 모두 좋은 기분 좋은 밤입니다. 그냥 놓고 가세요. 한동안 학교 생각에 침울했던 수나미를 위해 효연이 어머니가 1일 수업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니하오, 나는 한국에서 왔고 내 학교는 대구면에 있고 내 나이는 10살이야. 他在韩国读3年级. 니하오, 나는 한국에서 온 김민정이라고 해. 딸이의 학교는 한국 학교와 별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참여한 수업은 산수 시간. 떠나 있을 때는 그립더니 정작 수업을 받고 보니 또 금방 지루해집니다. 그리운 건 친구들이었지 수업 시간은 아니었나 봅니다. 아주 많이 나죠. 어떤 게 생각이 났어요? 엎드려 뻗쳐한 거. 벌 받은 거? 네, 엎드려 뻗쳐. 오빠 원래 벌 많이 받았어요. 학교 생각 많이 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게 제일 생각해요. 같이 학교를 다녀야만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멀리 중국에서 효연이와 친구가 된 것처럼 마음을 나누는 이들이 친구입니다. 딸이를 떠나는 날, 길수 씨 가족을 위해 효연이가 학교에서 배운 멋진 무용을 선물합니다. 며칠이지만 마음을 나누었던 이들 역시 친구입니다. 아름다운 개수나무 집과 따뜻한 노부부, 그리고 깜찍한 꼬마 아가씨 서연이. 딸이의 추억은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만. 오빠 또 올 거야. 오빠 또 올 거야.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기에 만남이 더 소중하다는 것. 딸이의 여행 학교는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딸이를 떠나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리장으로 향합니다. 리장은 중국 내에서도 유명한 여행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아름다운 옛 마을입니다. 나시족이 사는 이곳엔 아직도 상형 문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나시족들의 글자래. 나시족들은 이렇게 파면 이게 꼭 그림 같기도 하고. 이것도 글자라는 거 잘 생각해. 그러면 지나다니다가 글자를 나시족들의 글자를 한번 찾아보자. 어디? 이 글자 봐봐. 이게 요정배. 딱 이거 안 봐도 이게 화장실이라는 뜻인지 알겠어? 아니. 남자고 여자고 딱. 근데 왜 여자한테 이렇게 귀가 이렇게 커? 내 아이 각각 관심거리도 달라지고 엉뚱한 질문도 늘어갑니다. 길수 씨는 그게 기분이 좋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왔잖아? kunming에 제사도 지내. 제사도 지내고 또 자전거 배웠어. 못할 것 같았는데 됐어. 결국 됐지? 응. 여기가 집이라고 해봐. 응. 걸어가는 게 힘들어. 걸어가는 게? 너무 많이 오래 한 거? 힘들게 생기잖아. 응. 그 다음부터는 왜 계속 좋은 게 생기는 건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야. 많이 걸어서 힘들면서 몸은 더 튼튼해졌어. 그리고 거기에서 많이 걸으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놀았기 때문에 또 좋았어. 또 힘들게 세워서까지 가면 거기에 또 좋은 게 있어. 좋은 게 있어. 설산의 모습이 은빛 용을 닮았다 해 옥룡설산이라 불리는 리장의 산. 이곳엔 옛날 티베트 상인들이 드나들던 차마고도가 있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여기는 눈이 없어서 너무 덥다. 아이고. 당신 누구야?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는 눈에서만 살던 설인이야. 근데 왜 발은 안 크고 서 있어? 여기 내려올 때는 찌그럽게 하고 내려와. 내려올 때는 좀 털을 좀 깎았어. 안녕. 설산을 만난 아빠가 장난기가 동했나 봅니다. 아빠 웃기다. 진짜 뭐 아빠 찾아. 중국 여행도 이제 한 달째. 베이징을 지나 백두산. 가족은 거기에서 몽골, 다시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이쪽 길로 해가지고 옛날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말에다가 차를 싣고 저 산을 넘어갔대. 우리는 가볍게 걸어가지? 우리 지금까지 여행해오면서 걸어왔던 길들이 많이 멀었지. 힘들게 걸어도 어딘가에 멈춰서 쉴 때면은 재미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멀리 걸어가 보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들이, 또 좋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알았지? 길 위에서의 7달. 여행 학교를 다니며 아이들은 성큼 자라날 겁니다. 여행도 배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산까지 왔어. 기분이 어때? 그래? 그리고 눈 쌓인 산까지 왔어. 이렇게 재미난 길? 저기는 얼음이에요, 완전히. 저기 지금 이렇게 쭉